그런 말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 그만하는 사람은 없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대선 테마다. 유시민,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에서 탈락됐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웬만한 대장주들은 어떻게 진행된다? 유시민 관련주에서 타 후보 관련주로 환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어느 위치냐? 이런 위치라는 것이죠. 작년 8월, 9월에 시세를 보여줬던 유시민 관련주의 흐름, 신호탄,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막 2배, 3배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1,550원인 주가가 2,400원까지 바로 간다?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차가 100km로 달리다가 급정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km로 달리려면은 제로백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0km에서 100km까지 찍는데 필요한 가속도가 필요한 시간. 그런 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차량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엑셀을 밟는데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봤자 0에서 1이 돼야 되고 1에서 10이 돼야 되고 10에서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에서 바로 100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죠. 왜? 중력이 존재하고 관성이 존재하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까지 도달하려면은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상한가 상승폭 제한이 몇 %예요? 30%잖아요. 주가가 2배 가려면 100%의 수익을 찍으려면은 3연상이어야 돼요. 하루 만에 100%못 가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보혜양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아무리 남겨놨어도 기존의 물량으로 바로 여기서 2,400원까지 못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매집이 필요하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재매집을 하려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처럼 이런 구간에서 살까요? 추격 매수로? 눈에 빨간불 켜고서 상따 할까요? 세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력은 자금력이 충분하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까 시나리오도 다음 대선 2022년 4월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으니까 지금 현재 2019년 5월 이 시점에서 굳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종목을 운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말씀드렸어요. 차량이 정지했다가 재출발할 때 100까지 갈 때 한 번에 못 가요. 우리 종목이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가는데 한 번에 하루 안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를 거치는데 보혜 양조는 이제 막 다시 한번 시작된 거고 이 과정에서 눌렸다 간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환승을 하는 건데 환승을 누구한테 하느냐? 그거 있잖아요. 라인 탈 때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느냐, 얘기 아시죠? 공감한다 1번. 공감 안 되세요? 라인 잘 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승진하려면. 그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동아줄이 제대로 된 동아줄이고 어떤 동아줄이 위에가 썩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시민은 직접 그 동아줄을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라인을 타려는 종목들, 테마주들을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는 대선 출마 안 할 거다. 나랑 관련돼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 테마주들 다 사기다. 매매하지 말라라고 한 게 누구다? 유시민이다. 나는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내가 대선 출마한다면서 엮는 종목들 다 사기니까 하지 말아라 한 게 바로 유시민이고, 그러면서 지금 경쟁당 황교안을 공격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끌어올렸죠. 오늘 보혜양주 외에도 지금 LB세미콘이 원래
유시민 관련주면서 방탄 관련주예요. 원래는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였었고 방탄 관련주도 엮여 있고 여기에 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요것도 엮여 있는데 아주 복잡하면서 이제 팔방미인 같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놓쳤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놓쳤으면 어쩔 수 없는데 보혜양조 같은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보자라는 거죠. 지금 당장 노리자는 게 아니고 오늘 상따 못했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좋은 가격 주고 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보혜양조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테마주들도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다. 다 똑같이 대선 언제냐? 2022년 4월에서 5월에 있을 투표 마지막 자 쥐어 짜내기 그 전까지 시세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2019년 5월이죠. 여기는 2020년 4월, 여기는 2021년 물음표가 되겠죠. 지금 이거 2021년까지를 공개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지금 알아봤자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까지 2019년 그리고 2020년 4월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슈가 있는 상대 당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스캔들이 계속 나는 스캔들에도 종류가 있는데 안희정처럼 섹스 스캔들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인신공격이나 지지율을 깎아먹으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공격들 그런 이슈가 발생되는 후보가 땡큐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선 포기를 외치지 않는 이상 공격을 받는 입장이 유리하다. 언제까지? 21년까지. 왜? 상대당이 쫄리니까 상대당을 까내려서 내가 돋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잘난 사람, 그리고 못난 사람이 있는데 잘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호감도가 상승해요. 하지만 못난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평균 수준, 고자리,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는 떨어지니까, 호감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 같이 죽거나 아니면 너만 죽거나 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못 죽는다. 너라도 까내려서 그나마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게 지금 정치판이다. 이해되셨으면 1번. 정치판은 이거예요. 한국 정치판은 이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돋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도 우리 땅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일본이 왜 계속 그렇게 할까요? 뺏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게 아닌 거 사실이니까 그것을 부정하고서 그것을 뒤로 배제해 놓고서 계속 내 걸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독도는 한국 땅 사실이고요. 정치판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떠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대통령 시켜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나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 유세, 홍보라고 하죠.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맛으로 내 잘난 것만 자랑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정당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핵심인 거고 딱 10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아직도 이해 못하셨다. 가닥이 안 잡혔다 하시면은 다음 방송도 꼭 들어오시고요.